지금 미국 교육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보스턴의 한 17세 소년이 불과 2년 만에 읽기장애에서 MIT 수석 입학까지 이뤄냈기 때문인데요. 그 학생은 고등학교 내내 글자 하나 제대로 읽지 못해 반골등을 면치 못했고 심지어 자살까지 생각했던 절망적인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SAT 점수는 300점대로 대학 진학 자체가 불가능해 보였던 상황이었죠. 그런 학생이 어떻게 단 2년 만에 MIT 언어 영역 15년 최고 점수로 수석 입학할 수 있었을까요? 비결은 바로 정신과 병원, 대기실에서 우연히 만난 한국인 박사와 500년 전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었다는 소식에 미국 전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20개국이 주목하고 있는 이 놀라운 반전 드라마, 지금부터 그 믿기 어려운 실화가 펼쳐집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1초 만에 꾹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MIT 교수 아버지, 하버드 출신 어머니, MIT를 졸업한 형과 누나. 그 아래에서 저 에이드는 글자 하나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도구는 D고 G로 흩어지고 읽다 보면 가드로 바뀌곤 했죠. 교과서를 펼칠 때마다 공포였고 선생님은 더 집중해라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수학은 좋아했지만 문제조차 읽지 못해 항상 낙제였습니다. 사과 15개 중 7개를 나눠주면 그 문장을 읽는 데만 3분이 걸렸고 반 아이들은 이미 다음 문제로 넘어갔죠. 복도를 걸으면 저기 그 글자 못 읽는 애야란 속삭임이 들렸고 점심시간엔 도서관 구석에서 그림책만 넘겼습니다. 가족 식사 시간도 괴로웠습니다. 형이 MIT 연구 얘기를 하면 아버지 얼굴엔 미소가 떠올랐지만 제 성적표 앞에서는 긴 한숨만. 좀 더 노력해봐.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17번째 생일 저녁, 누나가 신문을 건네며 이 기사 좀 읽어봐라고 했지만 더해서 멈췄습니다. 가족 모두가 조용해졌고 아버지는 말없이 신문을 가져가 대신 읽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화장실로 가서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왜 나만 이럴까? 그날 밤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3월의 찬바람, 보스턴 시내의 불빛, 아래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지만 누나가 뛰어 올라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미친놈아, 뭐하는 거야? 울음이 터지려던 순간 누나는 말했죠. 바보가 아니야. 그냥 다른 거야. 다음 날 누나는 저를 정신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중 옆자리 한국인이 낯선 글자가 적힌 논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글자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뭔가요? 조심스럽게 묻자 그는 웃으며 말했죠. 한글이에요. 한국 문자. 그는 MIT 뇌과학 박사 박지훈 박사였습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글자는 이상하게 가만히 있어요. 박사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혹시 난독증인가요?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말했습니다. 한글은 언어가 아니라 시스템이에요.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상담을 마치고 나올 때 박사는 명함 뒷면에 주소를 적어주며 말했습니다. 시간 나면 연구실로 와요. 한글을 보여줄게요. 저는 그 명함을 꽉 쥐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말했죠. 한글을 배워보려고 해요. 일주일 뒤 MIT 캔달 스퀘어역에서 내려 32동 박지훈 박사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복도 한쪽 벽엔 뇌 스캔 이미지들이, 다른 쪽엔 기역, 니은, 디글로 시작하는 한글 차트가 정갈이 걸려 있었습니다. 박사님은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탁자 위엔 한글 교재와 화이트보드가 준비되어 있었죠. 자, 천천히 시작해봅시다. 박사는 기역을 크게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이건 혓부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에요. 손을 목에 대고 그 소리를 내보세요. 정말로 목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미음은 입술이 담은 모양이라며 거울을 들고 따라 해보라고 했습니다. 입이 정확히 네모 모양으로 다물어졌죠. 한글은 발음기관의 구조를 본뜬 문자예요. 소리를 그리는 문자죠. 영어는 A, B가 왜 그런 모양인지 설명해주지 않지만 한글은 달랐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5자음을 배우는 동안 저는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으로 글자가 재미있다고 느껴졌어요. 다음 수업에선 모음을 배웠습니다.
아는 사람 세로획과 태양점에서 유래했어요. 천지인 사상이 담겨 있죠. 우 등도 각기 의미를 담고 있었고 그 논리적 구조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조합해봅시다. 기어가가처럼요. 마치 레고처럼 글자를 조립했습니다. 나라가나 다라. 단어가 만들어졌고 저는 따라 읽었습니다. 17년 만에 처음으로 한 단어를 스스로 또박또박 읽어낸 순간 목이 뜨거워졌습니다. 한 달쯤 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영어 문장을 읽을 때 흔들리던 글자들이 덜 흔들렸어요. 더 보이런즈 페스트라는 문장을 30초 만에 완주했죠. 예전에는 5분도 넘게 걸렸던 문장이었습니다. 박사님이 뇌파 검사를 해주셨습니다. 좌뇌 언어 영역의 활성도가 눈에 띄게 늘었어요. 한글이 뇌에 자극을 주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에요. 그날 집에 와서 해리포터 1장을 펼쳤고 미스터 언드 미시즈 DURSLEY로 시작하는 문단을 천천히 읽어냈습니다. 엄마, 나 책 읽을 수 있어요. 어머니는 제가 정말 읽는 걸 보시곤 조용히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글자 앞에서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한글을 배운 지 2달 알람 소리에 가슴이 덜 뛰기 시작했습니다. 교과서를 펼칠 때 기대감이 먼저 들었고 영어 단어들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뷰티풀이 더 이상 BEUTIFUL로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노트에 뷰티풀이라고 한글로 적어둔 덕이었죠. 수학 시간은 가장 극적이었습니다. 문제를 읽는데 걸리는 시간이 1분 이내로 줄었습니다. 연필 24자루가 든 상자 7개는 몇 자루인가? 24 곱하기 7은 168. 손을 들고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선생님이 깜짝 놀라 에이든 맞았어. 하고 웃었습니다. 중간고사 성적표를 받아들었을 때 제 이름 옆 수학 점수가 79점이었습니다. 영어도 45점에서 58점으로 올랐어요. 선생님은 뭔가 달라졌네. 무슨 비결이라도 있니? 라고 물었고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한글이요. 처음엔 의아한 표정을 지으시던 선생님도 제가 변화한 건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MIT 수학 경시대회 지역 예선 공고가 붙었을 때 처음으로 참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시험 당일 한글 노트를 가방에 넣고 교실로 향했습니다. 정사각형 넓이를 구하시오. 문제를 읽고 바로 525. 총 8문제 중 5문제를 완주했습니다. 작년엔 첫 문제도 읽지 못했는데 말이죠. 2주 후 예선 통과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나 통과했어. 라고 외쳤고 아버지는 조용히 안경을 벗으며 정말 내 점수냐? 고 물었습니다. 누나가 말했죠. 에이든 대단하다. 형은 믿기 어려운 듯 다시 성적표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사랑해요. 한글로 적은 편지를 건넸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눈물을 닦으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가족 식사 시간은 더 이상 숨죽이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형도 이젠 에이든 그거 어떻게 했어?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한글로 단어를 소리내서 익히니까 영어도 읽히는 것 같아. 컴퓨터를 컴퓨터, 임포턴트를 임포턴트로 적는 방식은 제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자신감이 생기면서 점점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지훈 박사는 말했습니다. 이제 뇌 스캔 결과도 말해주고 있어요. 언어 영역이 30% 이상 활성화됐어요. 11월 말 드디어 SAT 시험날이 다가왔습니다. 미뤄왔던 시험이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전날 밤 지난 몇 달간 써온 한글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네서세리는 네세서리, 이미디어틀리는 이미디어틀리로 적힌 단어들. 그 소리의 패턴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시험 당일 아침 보스턴 라틴스쿨 시험장에 도착했을 때 가방 속 노트를 가볍게 만졌습니다. 긴장했지만 한글 자음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그 소리들 하나하나가 안정감을 줬습니다. 언어 영역부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 더 에인천트 시벌리제이션즈 어브 이집트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전처럼 글자가 흐려지지 않았고 의미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단어 하나에 걸리면 한글식으로 시빌리제이션이라 떠올렸고 그 덕분에 뜻이 자연스레 연결됐습니다. 20분쯤 지나 긴장이 밀려왔고 다시 글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지만 한글의 자음 모음을 속으로 그리며 집중력을 되찾았습니다. 놀라운 건 수학 영역이었습니다. 하루에 120대를 생산하는 공장이 일주일간 몇 대를 만들까? 문제를 쉽게 읽고 바로 계산에 들어갔습니다. 원래 잘했던 수학이 비로소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3시간 반 후 시험이 끝났습니다. 전체 문제 중 65%를 완주했고 이전 30%에서 2배 이상 성장한 수치였습니다. 시험장을 나올 때 무엇보다 자랑스러웠던 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냈다는 점이었습니다. 3주 후 성적표가 도착했습니다. 언어 580점, 수학 640점. 부모님은 이게 정말 내 점수야? 라고 몇 번이고 확인하셨고 형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상담교사 미세스 윌슨은 저를 불렀습니다. 에이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지?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한글이요. 윌슨 선생님은 고개를 갸웃하셨지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교내 스피치 콘테스트 공고가 붙었고 주제는 나를 바꾼 경험. 평생 발표가 두려웠지만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햄릿의 To be or not to be를 선택했고 어렵지만 의미 있는 문장이었어요. 설릴러귀, 퀘스천 같은 단어들을 한글로 소리내며 익혔습니다. 2주간 매일 거울 앞에서 10번씩 연습했습니다. 강당엔 200명의 학생과 교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To be or not to be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수는 있었지만 끝까지 읽었고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표 후 3등, 에이든 맥스웰.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무대에서 소감을 말했습니다. 한글이 저를 도와줬습니다.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제 이야기가 MIT로 전달됐고 박지훈 박사는 이를 동료들과 공유했습니다. 지역 신문에도 기사로 실렸습니다. 보스턴 고등학생, 한글로 난독증 극복. 보스턴 글로브 일면에 제 얼굴이 실렸습니다. MIT 한글로 난독증 개선한 미국 고교생 사례 발표라는 제목이었고 한글 교재를 든 제 사진이 큼지막하게 나왔습니다. 학교 분위기는 하루아침에 달라졌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면 친구들이 수군댔고 선생님들도 조심스럽게 제 반응을 살폈습니다. 온라인 반응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특수교육 전문가들은 혁신적 접근, 뇌기반 언어학의 가능성이라고 평가했지만 일부 지역 학부모는 외국 문자를 왜 미국 공교육에서 가르치냐며 반발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에는 영어도 못하는 애한테 왜 한글을? 이라는 글이 수백 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박지훈 박사님은 연구실로 저를 불렀습니다. 에이든, 새로운 길엔 늘 저항이 따르죠. 창밖의 찰스강이 유난히 잔잔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젠 단일 사례가 아닌 통계로 말해야 해요. 정식 연구팀을 꾸릴 겁니다. MIT는 미국 전역에서 읽기장애 고등학생 20명을 모집했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50명이 지원했고 그중 15명이 선발됐습니다. 첫날 아이들은 정말 이게 도움이 될까? 라는 눈빛이었지만 기억과 미음의 과학적 원리를 접하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15명 중 11명이 독해 능력 향상을 보였고 그중 7명은 생애 처음으로 소설 한 권을 완독했습니다. MIT는 논문을 통해 한글 학습이 뇌의 언어인지 회로를 활성화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CNN과 MBC가 보도했고 하버드 특수교육연구소에서도 후속 연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반발은 더 거세졌습니다. 왜 외국 문자를 공립학교에서? 라는 청원이 온라인에서 2만 명의 서명을 받았고 일부 학부모는 교장실에 항의하러 왔습니다. 에이든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제이크는 말했습니다. 에이든, 우리 부모님이 이 일로 싸우고 있어.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단지 저는 도움이 되었을 뿐인데 모두에게 불편한 존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박지훈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교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증명됩니다. 지금은 보여줘야 할 때예요.
교육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조사관이 파견되었고 공개 토론회가 예정됐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설명할 차례입니다. 저는 매일 거울 앞에 서서 외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든 맥스웰입니다. 그리고 한글이 제 뇌를 바꿨습니다. 1월 15일 오후 2시 보스턴 시청 대강당은 만원 사례였습니다. 교육 관계자, 학부모, 언론까지 400석이 꽉 찼고 복도에도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피켓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아이들은 영어를 배워야 한다는 피켓도 있었고 과학은 국적을 따지지 않는다는 응원도 보였습니다. 사회자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에이든 맥스웰 학생, 무대로 나와주세요. 조명이 뜨겁게 내리쬐었고 마이크 앞에 섰을 때 숨이 가빠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기억, 니은, 디귿을 떠올리며 침착함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든 맥스웰입니다. 조용했던 강당에 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2년 전 저는 도그라는 세 글자조차 읽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MIT에서 한글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 뇌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기억을 꺼내들고 시연했습니다. 이 글자는 혓뿌리가 목을 막는 모양입니다.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습이죠.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인간 발음 기관을 시각화한 과학적 시스템입니다. 청중의 눈빛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위대한 개츠비를 꺼내 읽었습니다. In my younger and more vulnerable is. 중간에 vulnerability가 나왔을 때 순간 멈칫했지만 마음속으로 vulnerability라 말하며 읽어냈습니다. 강당은 정적 속에 박수로 터졌습니다. 어머니가 관객석에서 눈물을 닦고 계셨고 박지훈 박사는 뿌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정말 한글 덕분인가요? 단지 시간이 지나서 좋아진 건 아닌가요? 정확히 한글 학습 이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제 뇌 영상이 증거입니다. 스크린에는 전후 뇌 스캔 이미지가 띄워졌고 언어 영역이 활발히 활동하는 모습이 표시됐습니다. 또 다른 질문. 한글이 영어 실력을 방해하지는 않나요? 저는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영어를 더 잘 읽게 됐습니다. 한글은 저를 위한 맞춤형 리더기였어요. 교육부 담당자가 마지막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세종대왕의 창의성이 21세기 미국 교육에서 다시 빛날 수도 있겠네요. 무대를 내려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2년 전 이 자리에서 영어책을 읽을 수 없던 내가 지금 영어책을 읽고 있다. 그날 밤 유튜브에 올라간 제 발표 영상은 하루 만에 조회수 1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은 대부분 이렇게 말했죠. 이건 단순한 이야기 그 이상이다. 고등학교 마지막 해 저는 MIT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아버지가 졸업한 곳, 그리고 박지훈 박사와 함께 진짜 연구를 하고 싶은 장소. 하지만 그곳의 합격률은 7%, 미국 내 천재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SAT 점수는 수학 760점, 언어 680점. 2년 전 300점대였던 제게는 기적 같은 점수였지만 MIT 평균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에세이 주제는 내 인생을 바꾼 경험. 고민할 것도 없었죠. 저는 타자기를 두드렸습니다. 정신과 대기실에서 만난 박지훈 박사님, 그리고 기억이라는 글자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한글을 통해 저는 처음으로 자신을 긍정할 수 있었습니다.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도전을 선택했던 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추천서는 박지훈 박사께 부탁드렸습니다. 당신의 변화는 과학적으로 의미가 큽니다. MIT에 꼭 필요한 인재죠. 3월 중순 캠브리지 MIT 캠퍼스를 걸을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32동 면접실에는 교수 3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난독증 진단부터 한글 학습까지 말씀해보세요. 저는 두려움 없이 말했습니다. 한글은 저에게 언어의 구조를 처음으로 이해하게 만든 도구였습니다.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과학이고 철학이고 인식의 틀입니다. 어떤 연구를 하고 싶나요? 문자 체계가 뇌 인지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으로 검증하고 싶습니다. 특히 표음 문자인 한글의 사례를 중심으로요. 교수님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의 한계는 뭔가요? 2년 전이라면 모든 것이오라고 답했겠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저의 한계는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길이 있다는 걸 압니다. 면접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심장은 조용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3월 30일 오후 3시 14분. MIT 로고가 찍힌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Congratulations. 클릭한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에이든 맥스웰, 2025학년도 MIT 언어인지과학 특별전형 합격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부분 장학금도 포함돼 있었죠. 엄마, MIT 합격했어요. 주방에서 어머니가 놀라 달려오셨고 아버지는 조용히 안경을 벗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다, 에이든. 그날 밤 박지훈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교수님, 해냈어요. 2025년 9월 MIT 캠퍼스에 짐을 푸는 제 모습은 3년 전과 전혀 달랐습니다. 창밖으로 찰스강이 흐르고 있었고 첫 수업. 뇌과학개론에서는 NEUROPLASTICITY라는 단어가 더 이상 어렵지 않았습니다. 뉴로플라스티서티, 마음속으로 한글 발음을 되새기며 자연스럽게 이해했습니다. 박지훈 박사와는 공동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MIT 내에 한글 기반 인지치료 연구소가 설립되었고 저는 학부연구원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첫 프로젝트는 한글의 범언어 효과 검증이었습니다. 스페인어, 독일어, 일본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글 학습 전후의 인지 변화를 실험했습니다. 6개월 뒤 대부분 언어권에서 유의미한 독해, 능력 향상이 나타났습니다. 한글의 논리적 조합 원리가 뇌 전반의 언어 처리 능력을 자극한다. 저희 연구는 국제신경인지학술지에 발표됐고 저는 18세에 생애 첫 제1저자 논문을 냈습니다. MIT 내에서도 반향이 컸습니다. 컴퓨터과학 대학원생들이 HANGUL 컴퓨팅 그룹을 만들어 한글의 디지털 구조를 AI와 접목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TEDx 보스턴에서는 문자가 바꾼 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도 했습니다. 3년 전 저는 캣조차 읽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학적인 문자 한글을 만났고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제 뇌 스캔 이미지를 공개했을 때 관객석에서는 감탄이 터졌고 발표 후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영상은 TED 공식 채널에 업로드되어 6개월 만에 500만 뷰를 넘겼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우리 아이에게도 가능할까요? 한글을 배우고 싶습니다. 옥스퍼드, 파리 소르본, 도쿄대에서 공동 연구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2026년 봄 미국 교육부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특수교육 과정에 한글 기반 인지 훈련을 시범 도입한다. 뉴욕, 매사추세츠, 텍사스 등 5개 주에서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빠르게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저는 여름방학 동안 유럽 강연 투어에 나섰습니다. 런던 킹스 칼리지, 베를린 자유대, 시드니 대학에서 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한글은 이제 한국 문자가 아니라 글로벌 인지 도구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박지훈 박사는 한국으로 귀국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너의 시대야, 에이든. 한글의 기적을 세계에 전해줘. 저는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한글은 저를 살렸어요. 이제 세상을 바꾸는 도구로 만들겠습니다. 현재 저는 MIT 3학년 언어학과 뇌과학 복수 전공자로 AI와 교육의 접점을 연구 중입니다. 한글의 힘은 단순한 민족적 자부심을 넘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뇌와 언어, 그리고 가능성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꼭 한국을 찾아갈 겁니다.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 가서 말할 겁니다. 당신이 만든 문자가 제 인생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